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금융권 주요 현안 중에서도 경제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부채, 또 암호화폐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까지 청문회 상황을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문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청문회가 지금 금방 전에 끝났고요. 고 후보자는 오랜 공직 생활에 신상 논란을 적어서 앞선 윤성수 위원장 때와 비슷하게 이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덕성 문제는 여러 차례 검증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불거진 신상 이슈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2002년 위장 전입 전력, 또 장남의 인턴, 경력과 관련한 고모부 찬스 논란입니다. 고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고, 장남의 인턴 경력 논란에 대해선 각 회사의 인턴 등으로 지원해 회사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외에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에 대해 고 후보자가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라는 그 부분인 건데요. 청문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현재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고, 일부 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했지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최우선 역전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금통위 시절에도 홀로 금리 인상을 주장할 정도로 매파로 여겨지는데요. 이 때문에 돈줄이 지나치게 막히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출 절벽에 금리 인상까지 겹친 자영업자, 향후 이들이 대출 돌려막기를 위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고 후보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말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잖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고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까? 네, 고 후보자는 어제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앞으로 몇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해 추가 인상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 제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연준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금융 불균형의 누적,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좀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5조 2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한 위에 금융 지원을 또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요. 고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대출 만기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이전부터 쟁점이 됐던 게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문제거든요. 이 부분 역시 오늘 이슈가 좀 됐죠? 네, 청문회 오전부터 거래소의 신고기한 연장 여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연장이 안 되면 다음 달 말 중소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는 탓인데요. 고 후보자는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이미 준 만큼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고 후보자가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서를 보면 암호화폐는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황이라며, 다만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먹튀 논란 사태에 폰지 사기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당국 책임론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최근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100만 명의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머지포인트 사태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확산됐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누적 발행을 1,000억 원이 되도록 이 같은 상황을 인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인데요.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당국의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고승범 인사청문회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